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잔소리 전도사 천만전사입니다. 또 3교시 한번 할게요. 3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하는데 2교시에도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이야기도 살짝 했는데 주가 관련해 가지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 3교시에는 뭐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지금 가석방이잖아요. 가석방. 근데 해외에 가려면은 그 온갖 비밀들을 다 까야 돼. 비밀을 까야 돼요. 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라.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 보안 유지가 안 돼. 보안 유지가. 보안 유지가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이게 활동이 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특히 기업 총수가 가는데 굉장히 보안이 중요해요. 보안. 보안 비밀이 중요한데 이 비밀이 다 누설되는 건다. 누설되면 아무 의미 없잖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그 다음 주부터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 같아요. 13일 가석방 되면은. 근데 가석방이라는 게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조건부 석방이에요. 임시 조건부 석방으로. 근데 해외 출장이 제한이 됩니다. 제한. 그럼에도 이 부회장이 이제 M&A나 고객사 등 그 해외 거래선, 그 해외 거래선과 접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장 가야 돼. 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어요? 가서 읍소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교정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삼성의 그 영업 비밀하고 전략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러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업 비밀 노출다 전략이 되잖아. 노출되잖아. 응?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예전에 뭐 전용기도 있었던데 전용기도 팔았다네 보니까. 일단은 10일 그 재계 및 법무부에 따르니까 앞으로 내년 7월까지예요. 내년 7월까지다. 가석방 신분인 이 부회장이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출장 건별마다 이제 당국 승인을 받아야 돼. 응?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별마다. 원칙적으로 해외 출장이 제한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석방에 대해서 손발이 묶여 있는 거라 이제 족쇄 석방이야. 족쇄. 족쇄 석방이다. 이게 뭐 이래, 그죠? 족쇄 석방. 거의 매달 이제 해외 출장길에 올랐어요. 근데 그룹 총수는 원래 그래요. 매달 거의 한 번씩 가는데 그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이제 토로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당국이 매번 해외 출장을 승인할 것이라는 게 그 매번 해준다는 보장도 없어. 응? 또 승인이 떨어질 때마다 삼성으로선 긴장을 유지해야 돼 또. 이게 또 스트레스야. 응? 그래. 하여튼간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한번 나갈 때마다 일일이 이제 보호 감찰에 보고를 해야 하고요. 그 행선지, 뭐 출장 기간, 그런 출국 목적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영업 비밀이 이제 공개될 수 있다. 굉장히 그걸 우려하는 거죠. 특히 뭐 나노미터 기술 경쟁을 하는 반도체인데 이 업종 특성상 어떤 장비를 들어오느냐, 뭐 설비를 어떻게 두냐, 어떤 소재를 또 쓰느냐, 하여튼 뭐 시시콜콜한 그런 사소한 정보도 전략이 이제 결국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회장은 동선은 국가 혹은 도시 정보만 공개돼도 그 특정 기업을 접촉했다는 그런 분석으로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기밀에 붙여져 왔습니다. 붙여져 왔는데 앞으로는 이게 다 노출될 거라는 거죠. 그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이 네덜란드로 떠났다는 소식이 알려졌잖아요. 그 동시에 그냥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에 EUV 노광 장비 도입 협상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사례가 대표적인 겁니다. 알려진 것은 일부였는데 이 부장이 일본에 가면은 소부장 고객사와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와요. 또 그리고 유럽을 가면 또 전장 관련 회사 M&A 할 것이라는 것도 보도가 막 잇따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동선 노출을 극도로 꺼립니다. 급기야 지난 2015년에는 삼성이 소유했던 전용기를 모두 대한항공에 매각까지 했다네요. 그래서 올 초에 다시 이제 구속되기 전까지도 이 부회장은 직접 표를 사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도 했는데 급할 때는 뭐 전세기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재계 관계자는 사실 반도체뿐 아니라
뭐 인공지능 AI나 뭐 전장, 뭐 5G 그런 미래 분야에 관련돼서 이 부회장이 동서는 그 자체가 큰 정보다. 노출이 쉬워진 만큼 경쟁사 입장에서는 그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삼성의 미래 전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되는 13일 가장 먼저 경기 수원의 가족 선영을 찾아서 이제 참배부터 한다 하네요. 이런 전망이 지금 지배적이고 2018년 2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이제 석방된 직후에는 당시 그 와병 중이었던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을 찾아서 이제 병문안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 이 부회장이 미국 파운드리 신규 공장 설립권을 가장 먼저 처리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신규 공장. 앞서 이제 석방 때에도 이 부회장은 30조 원 규모의 평택 반도체 2공장 건설 승인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의사결정으로 초격차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초격차. 이걸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또 분야를 보면은 그동안 그 기술 격차가 좁혀진 그 후발주자하고 현 주소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회장이 2030년까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고 주도했어요. 주도한 그 비전 2030 이걸 한번 점검을 할 것 같아요. 그 점검을 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처방이 이어질 것으로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30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실탄, 이 실탄을 활용해서 M&A도 한번 다시 재검토하고 또 하반기 삼성의 투자 시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하나 일각에서는 국민과 임직원 그리고 주주들을 향해서 총수 공백에 대해서 사과하고요. 향후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이렇게 활동을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시시콜콜한 이제 영업 비밀, 삼성 기밀을 까야 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게 노출이 되면은 타 업체들한테 상당히 또 도움이 되겠죠. 노출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참 이게 난감합니다. 이 가석방이 또 이게 참 이게 안 좋네, 보니까. 그죠? 사면을 해주면 지원할 텐데, 사면은 안 해주고, 자꾸 어떻게 쓰는지 질질 끌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하여튼 앞으로 이제 1년 동안이 걱정입니다. 또 어떤 식으로 또 플레이를 해야 할지. 이재용 부회장도 상당히 좀 머리 아플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일 텐데, 앞으로 한번 잘 나와가지고, 가석방 돼서, 나와가지고 한번 전략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잘 짜가지고 잘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3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투 기원하겠습니다.